오늘 자유한국당의 최후 통첩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을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정입니다.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화면에서 오늘 저녁까지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녁이 돼서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입니까? 예,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맞춘 기본 입장이 있고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이 있기 마련인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당의 입장에 기한 그러니까 명분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라는 요구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상 국면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여투쟁의 그런 방식을 본다면은 사실은 무용하죠. 4+1 연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여러 소수당의 요구에도 더불어민주당 그래도 게임의 룰이라고 혹자는 이야기하고 이제 혹자는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게임의 룰은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제 삼가할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선거법을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끝까지 손을 내밀고 있었던 셈인데요. 시한 아직 조금 남았다면 남았을 수 있고 한국당이 진지한 방식으로 제안을 해온다면 못 기다려줄 바도 아니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다가 이제는 5개 법안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러선 건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예, 당초에 199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황당했던 일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5개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5개 쟁점 법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걸 아직 논의도 없었고 의총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필리버스터라고 하면은 정말 결계어린 마지막 항전인 거고요. 그것을 국민께 설파하고 그리고 또 동료 의원들께 강력하게 호소함으로 인해서 법안에 있어서 향후 표결에 설득을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활용하는 건데 지금 5개 쟁점 법안을 무엇으로 할지조차 스스로도 꼽을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든 또는 쟁점의 명분이든 다 잃는 게 아닌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도 과거에 야당일 때 필리버스터를 했고 또 거기에서 또 필리버스터 스타 의원들도 내보냈는데 이번 거는 그때하고는 다릅니까?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5대 쟁점 법안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몇 개라고 꼽더라도 국민들이 동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있는 제도랄지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냐 될 텐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그 5개 법안을 못 꼽고 있어요. 제가 이제 10분 양보해서 아마도 유치원 3법과 검찰개혁법, 선거법이 아닐까 했더니 그것도 7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결기를 다지고 있는 저항해야 되는 법안이 무엇인지도 드러나지 않고 그런 결기를 국민적 공감대로 이끌어내지도 못했는데 제도만 같이 활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과거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결국은 표결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그 필리버스터를 했던 정당의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호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를 활용한다고 해서 다 국민이 박수친다? 제도에는 아무런 색깔도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한국당의 응답이 없으면 이제 다른 야당들하고 공조해서 다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인데 과연 다른 야당들하고의 공조는 무난히 이루어질지 다 법안 표결이 제대로 통과가 될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면 199개 어느 것도 이제 민생 관련되지 않은 게 없거든요. 소위 이제 논의되고 있는 민식이법이라든지 그런 법안들 이외에 소위 말하는 일몰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민생이 깊이 관여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일몰법이 올해 내 통과되지 못하면은
국가가 스톱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 신문에서 나왔지만 파견부대 문제도 올해 말까지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야가 공이 다 그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 지금 아마 질문을 하신 것들은 선거법이실 것 같아요. 공수처 예. 법안이라든지 검찰개혁 법안도 대략 4+1 연대에서는 공감대를 이제 형성한 편인데 선거법 역시도 정의당도 이제 뭐 명분만에 집착할 수 없는 지금은 정의당도 이 4+1 체제 안에서의 또 다른 협상을 염두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은 하시겠지만 현실적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나름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하셔야 될 테고 다른 당 역시도 다르지 않을 걸로 보고요. 제가 앞전에 잠깐 뉴스를 듣고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때이긴 한데요. 제가 함께 뭐 저희도 뭐 저희의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분을 우선시해서 이 국면에 4+1 공조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제 각각의 입장은 모두 반영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이라도 개혁에 다가설 수 있는 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이 결국 바뀌게 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네. 네. 바뀌면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더 어려울거나 뭐 마찬가지입니까?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이제 요구하는 이런 마지막 막다른 벼랑 끝에서 한교안 대표의 그 단식에 버금가는 어떤 결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 법안에 이제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어서 원내대표 사령탑이 바뀌고 나면 좀 낫지 않겠냐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튼 간에 지금 하루가 아쉬운 국면이거든요. 여러 개 법안들 가운데서는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법안들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정작 협상의 상대방이 바뀌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만 하더라도 그 원내대표직을 사실상 잃게 되는 상황들을 오늘도 이제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 협상의 안만 가지고 조율을 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자꾸 협상의 대상, 주체가 바뀐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찌되었건 국민을 중심에 두고 모든 당이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써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꼭 듣고 싶어서 당과 원내 지도부에 두루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답이 없기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다는 말씀 드립니다.